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저희를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해주실 두 분 또 네,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먼저 땡땡이 성금 씨. 네, 여러분 준마렐라의 보름달 성금이 보고 소원 비세요. 저 성금이의 소원은요, 준마렐라가 되는 게 소원인데 남자가 없고요. 에이, 쇼핑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데 돈도 없고요. 준마렐라의 랭킹요,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진짜 성금 씨 보고 보름달 같아요. 그렇죠? 소원 빌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헤어 색깔도 네. 정말 보름달 같네요. 화사하죠? 네. 성금 씨 이번 추석에 보름달 보면서 소원 뭐 비실 거 준비하셨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인가요? 네. 어쨌든 생방송에 답변 왔으면 비밀이에요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박종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제교육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 본부장님은 이번 추석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도 비밀로 해야겠죠. 역시 장가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역시 생방송은 참 그렇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이것도 비밀인가요? 그렇게 할까요? 편하게 하시죠. 네. 네, 이제 곧 이제 추석이라서 이제 이 추석이 굉장히 이제 즐거운 소원도 빌고 이런 즐거운 명절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뭐 돈 걱정이나 이런저런 이제 스트레스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찌됐든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석 지출과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장을 좀 현명하게 저렴하게 볼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추석을 야. 앞두고 정말 추석 맞춤형 방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이번 추석에 부담들 많이 가시죠. 그럼요. 태풍 와갖고요. 네. 지금 농수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 어쩜 이렇게 냄새를 잘 맡고 오는지. 용돈 줘야죠. 그렇죠. 용돈 달라고 매달리고요. 네. 또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되고요. 맞아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요, 지금 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사가 난 걸 보니까요, 주부들의 이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가 금전 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부들이 이제 비용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좋은 방법 오늘 많이 알려주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추석 때 쓰는 돈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뭐 추석 지출이라고 하면은 뭐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차림 비용 뭐 이러한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지출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뭐 고향에 이제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이제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차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름값 말고도 뭐 톨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톨비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아이들 데리고 이제 다녀오시는데 또 중간에 휴게소 한번 안 들릴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간식비라든가 또 가족들이랑 같이 모였는데 예, 그러면 이제 외식도 한 번은 그래도 나가서 한번 드셔야 되실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용돈뿐만 아니라 또 모여 있다 보면 조카들도 예, 조금씩 용돈을 이제 줘야 되고요. 뭐 이래저래 돈 쓰다 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예, 추석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 오면은 별로 쓴 돈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막상 결산을 해보면은 통장에 돈도 없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속담에 따르면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명절 때는 이 현금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뭐 가족끼리 뭐 조카가 삼촌 용돈 좀 주세요. 그럼 카드 던져주면서 네가 사고 싶은 걸 긁어갖고 와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현금 지출이 굉장히 많아서 더욱더 좀 느껴지는 타격이 좀 더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주부님들은요. 이 현금 지출이 많은 거에 대한 네. 스트레스가 이 사랑니 뽑는 아픔보다 더 싫다고 그러죠. 그렇죠? 정말 와닿네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만큼 좀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신용카드를 가지고 지출을 하시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월급날 딱 되면은 이런저런 이제 결제금 빠져나가고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문제는 이번 달이 이제 9월인데요.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학기 시작하면서 뭐 아이들 등록금이라든가 교재비라든가 또 이런 이제 신학기 비용들을 이제 이미 또 많이 쓰셔가지고 아마 다른 달보다 더 이렇게 돈이 없는 그런 달일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돈을 꺼내 쓴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이렇게 빌려서 추석 지출을
지출을 이제 하게 되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추석 때 참 넉넉해야 되고 풍성해야 그렇죠.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모자라서 남의 돈까지 빌려 써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정말 씁쓸하다는 그렇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추석을 우리가 치르기 네.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적금 해약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속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의 이런 추석 비용 얼마나 드나요? 그러니까 뭐 추석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목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따져 보면은 사실 그냥 왔다 갔다 교통비나 이제 부모님 용돈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네. 뭐 기본적으로 50만 원 이상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또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시댁만 가시는 게 아니라 뭐 친정도 이렇게 같이 이제 들렀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뭐 이제 차례상, 상차림 비용도 한 뭐 이렇게 작게 잡아도 20만 원 이상은 들어가게 그렇죠.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많다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인원수에 따라서 예, 상차림 비용으로만 사실 5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이렇게 맞벌이 하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명절 때 모여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니네가 둘이 버는데 더 써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예, 뭐 이런 네.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따져보면은 자칫 그냥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인데 이렇게 돈 쓰다 보면은 100만 원 이상 추석 지출로 이렇게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 뭐 평균적으로 잡아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게 2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굉장히 근데 큰 저는 돈이고. 사실 추석 때 좀 그런 입장이거든요. 용돈 받는 입장이라. 진짜요? 오히려 저는 추석 때가 대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가정이 계신 분들이 두 분이나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신지. 이 어떠세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 선 같아요. 씨는 어떤 스트레스, 금전적인 스트레스 어떤 게 제일 커요? 금전적인 스트레스 일단 저는 제가 장을 다 봐가요. 네, 차례 지낼 장을 제가 일을 하고 다 봐갑니다. 근데 장 보는 게 보통 그럼 추석 때 냉면 해 먹고 일어나요? 아, 스파게티 먹고. 아니에요. 장 보고. 아니 왜 그러세요? 불안했어요. 네. 차례상 차리는 걸 봐가는데 그것만 해도 한 2, 30만 원 정도 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고기까지 그렇죠. 하고 다 네. 하면 그 정도 되고 거기다 이제 양갓집에 용돈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뭐 10만 원 이렇게 드릴 수도 없고. 12만 원? 아이. 아니, 죄송합니다. 20만 원도 요즘에 또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아이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금전적인 비용이 가장 크고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맞벌이다 보니까 좀 여유 있지 않겠니 너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좀 부담스럽고. 성금 씨가 하신 질문 하나에 네. 서진 씨의 한이 느껴져요. 지금. 그렇죠? 막, 와우, 막 참기운이 막 오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좀 서진 씨랑 다르죠. 왜냐면 장을 어떡해. 직접 보고 그러지 않는데, 저는 이제 마의 5월 있지 않습니까? 그쵸, 가족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또 뭐 스승의 날도 네. 있고, 굉장히 마의 5월인데 돈이 굉장히 지출이 많은 네. 그 5월을 겨우 넘기고, 그거를 보통 3개월 할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갖고, 따박따박 해서 딱 막았다 해서 이제 네. 그러네요. 한숨 쉬려고 하니까 추석이 다가온 거죠. 9월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9월을 또 이제 아이고 이거 겨우 막아서 다시 시작이네 하고 따박 그러니까 9월에 딱 되니까 9월에 뭐 재산세 나오고요. 뭐 온갖 세금 나오고요. 그러다가 숨 한번 돌리고 아이고 따박 갚고 이제 됐다 했는데 12월 됩니다. 그렇죠. 또 연말이고. 연말이면 이제 또 크리스마스 있고 뭐 있고요. 아이고 그러면 참 누가 1년을 12달로 나눠놨는지. 돈 내다가 시간 다 가네. 돈 내다가 네.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은 그런. 숨 쉴 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추석 비용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리 이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1년에 한 번 있는 추석인데 뭐 이때 쓸 때 좀 더 여유 있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그렇죠. 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또 추석 지나면은 또 이렇게 몇 달 지나면 또 설 오지요.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근데 12월, 설은 또 1월, 네. 예, 그 추석 때보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돈들이 사실 뭐 이렇게 안 쓰려고 한다고 안 쓸 수 없는 지출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미리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설 때는 뭐 이렇게 뭐 세뱃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돈도 이제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예, 추석은 뭐 이미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잘 보내셔야 되실 것 네.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명절 지출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석 달 있으면 설인데요. 그렇죠.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적어도 한 달에 뭐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미리 빼놓는다라고 하면은 네. 특히나 이제 현금 지출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설을 보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우리 지금 시청하고 네.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 미리 설 준비하시는데 10만 원보다 더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10월 달에 참 가는 사람들 많아요.
결혼 때문에 이 맞아요. 경조사비 또 무시 못합니다.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경조사비 때문에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네. 포함해서 조금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미리 이렇게 딱 예상을 하고 뛰어놀았잖아요. 차 떼고 포 떼면 도대체 뭘로, 그렇죠. 뭘로 먹고 사나요? 그냥 굶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한꺼번에 네. 또 현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뭐 모으는 수밖에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다달이. 그래서 성금 씨가 또 오늘 제가 야심찬 게 준비를 하나 있다고요? 했습니다. 네. 우리 준마렐라 분들 중에 아주 알뜰살뜰한 준마렐라 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뭐냐면요. 오늘 랭킹은요. 나 추석 비용 줄이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에이, 정말. 약간은 좀 쪼잔한. 네. 하지만 짠순이. 네. 약간은 찝찝하지만 내심 흐뭇한. 그렇죠. 오늘 그런 랭킹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요. 글쎄요. 어떤 우리부터 한번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있을까요? 우리 본부장님. 네. 네. 어떤 짠돌이 짓을 한번 해보셨나요? 추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저는 사실 뭐 추석 때 말씀하신 저도 이렇게 뭐 특별히 장을 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크게 쓸 돈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보통 있기 때문에 밖에만 안 나가면은 밖에만 안 나가요. 굉장히 형 외톨이 화나시네요. 부린 거 아니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나간다 이것도 하나 답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안 나가는 밖에 거.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안 나가면 철저하게 돈 안 네, 줍니다. 아무도 안 간다고. 그렇죠. 냉장고 비우면서 이렇게. 그렇죠.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저는 방법이요? 이런 짠돌이 짓 했습니다. 선물 돌려치기. 저도 그거 해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받은 거 여기로 드리고 여기서 받은 거 네. 여기로 드리고 네. 거기 이제 중요한 건 안에 택이나 뭐 편지 이런 것들 있으면 큰일 납니다. 꺼내야죠. 그렇죠. 그거 잘 한번 명함 이런 거 하시고. 꺼내야 되고요. 네. 저도 친정에 가서 이제 친정집에 받아놓은 선물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추려가지고 엄마 나 이거 가져갈게 이렇게. 어차피 다 못 위에서 먹어요. 딸 너무 키워봤자 많으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 동생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회사에서 선물 세트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연도에는요 회사에서 선물 세트를 안 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기란 거예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아주 가슴을 땅을 치면서 왜 안 줘? 그걸 줘야 돌려줄 텐데.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여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방법인데 저희의 이야기들 뭐 랭킹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한 1위 정도, 있습니다. 1위 정도 할 것 같은데. 아 있어요. 네. 자 4위 먼저 발표할게요. 4위 무조건 할인 상품으로만 사기. 근데 요거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받으시는 분이 요거 할인 상품 내가 받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곤란하지만 할인 상품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요즘도 경기 주는 게 어디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면 요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짠돌이라는 생각 안 들고요. 요 정도는 좀 알뜰하다. 애교로. 알뜰하다. 네, 좋네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애교 있는 준마렐라. 네. 자, 다음은 3위입니다. 3위. 이웃집 음식 도와주고 얻어오기. 이거 진짜. 이거 뭐 그지도 아니고요, 이게. 그렇죠. 이거 참 너무하네요. 그렇죠. 글쎄요, 요즘에 이웃집 음식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잠깐만요. 예전에 아니고. 그 조선시대 때. 그렇죠. 왜 부잣집에 그 잔치 열리면 맞아요. 가서 그렇죠. 도와주고 음식 좀 얻어오고. 그렇죠. 저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성금 씨. 네. 이 랭킹 어떻게 조사하신 건가요? 저희 작가님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작가님 조사하신 네, 건가요? 작가님 얼마 전에 결혼하셔서 그 모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웃집 음식 도와주고 얻어오기. 요거 조금 좀 연세 섭섭- 있으신 네. 분들 같기도 하고. 이거는 예.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짠돌이도 이건 좀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네. 아이, 모처럼 빵 터졌네요. 자, 2위입니다. 2위. 받은 선물 딴 사람 선물로 주기. 그렇죠. 이거 여기 뭐 이제 나오네요. 돌려받기, 돌려주기. 이거 1일 줄 알았는데요. 네. 그러네요. 그렇다면 1위가 뭘지도 야, 궁금하고. 이거보다 더 센 1위는 난 전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 이거보다 세나요? 그래요. 아, 더 셉니다. 아마 지금 10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빵 터지실 거예요. 네. 1위.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에 안 내려가기. 참 이거 진짜 너무하네요.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거 제 비밀 얘기 해드릴까요? 네. 저희 지금 PD들도 몇 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 방송 내려가야 있다. 되는 방송 있다. 이러면서. 게다가 이번에 연휴가 또 사실은 토일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주말 껴서 뭐 하루 갔다 오기 빡빡해요. 뭐 이러면서 안 내려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정말 돈 아끼려고 고향에 안 내려간다는 건 이거는 그냥 괜히 왠지 뭐 짠돌이네 아니네 이걸 네. 떠나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느낌은 뭔가요? 이 먹먹함.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아니면 또 가족들 얼굴 언제 보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랭킹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한 번 착잡해지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제 추석장을 좀 미리 보려고 해요. 네네. 오늘 보러 가는데 마트에 가려고 했더니 엄마가 재래시장을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래시장이 싼지, 마트가 싼지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지역별로 아무래도 조금씩 이게 편차는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의 이제 전통시장 12개랑 대형마트 25개를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6개 일반적으로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런 제수용품 구입 비용을 이제 자료를 이제 내놨는데 재래시장이 평균 금액이 한 18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26만 2,200원 정도로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만 7천 원 정도 평균적으로 더 저렴했다라고 합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이제 사과와 이제 배, 대추와 시금치 등 20개 품목이 재래시장에서 더 저렴했는데요. 특히 이제 포장을 따로 하지 않아서 네네. 소포장 비용이 절감된 품목은 최고 64%까지 더 저렴한 걸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군요. 재래시장이 더 저렴할 거다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그 비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네.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꽤 많은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대형마트에서 하는 그 포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품? 맞아, 거품이라고 해야 되죠? 포장 거품. 네네. 그거 다 그것도 뜯으면 쓰레기인데. 맞아요. 그렇죠. 좀 그것도 좀 심하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러네요. 확실히 재래시장이 싸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 대형마트가 그래도 재래시장보다 좀 저렴하게 파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이렇게 몇 가지 있긴 합니다. 아까 네네. 이제 26개 정도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한 6개 정도 품목이 네. 뭐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는데요. 뭐 네네. 쌀이나 뭐 배추, 무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제품들은 보통 이제 생산자로부터 이제 대량 구매를 하거나 아니 이번에 이제 또 대형 태풍이 2개나 이렇게 그렇죠, 지나갔는데요. 뭐 태풍 전에 이렇게 미리 물량을 확보를 해놔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대형마트가 재래시장보다 일부 더 저렴하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품목별로 좀 잘 알고 있으면 요런 품목은 재래시장 가서 사고 요런 품목은 또 대형마트 가서 사고 그러면 그렇죠, 될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또 알뜰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적은 비용으로 네. 조금 더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장보기 또 비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베테랑 주부님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사실 추석이나 이런 명절 장보기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더군다나 이게 또 지역마다 뭐 이렇게 집안마다 이제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음식들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면은 이런 이제 장보기 스트레스를 조금 이제 덜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이렇게 꼼꼼하게 리스트부터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물품들을 좀 미리 사놔야 되는 물건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날짜별로 이제 먼저 사야 될 제품들과 아니면 이제 추석에 임박해가지고 당일날 뭐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들을 이렇게 구분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 엄마 추석 장보기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추석 장보기를 시작하세요. 저희 어머니도요. 네, 그게 더 네네. 저렴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추석 당일날 사는 게 더 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마트도 가면은 언제가 제일 바빠요? 그러면 추석 전이 제일 바쁘고 추석날 당일은 별로 그렇게 안 바쁘대요. 그럼 가격도 추석 전에는 조금 뛰었다가 추석 당일날 안 바쁠 때 조금 다운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추석 당일날 음식을 다 사놓고 그렇죠. 추석 끝난 다음에 음식 먹으면 되겠네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저는 뭐 한 5초에 하나씩 탄생하나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어떤가요? 근데 성훈 씨 말도 좀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너무 일주일 전부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금액대가 어떻게 돼요? 제품마다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미리 사두시는 것이 조금 저렴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구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올해는 뭐 예년에 비해서 추석이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물량 공급이나 이런 게 좀 안정이 돼 있어서 네. 성수기라고 해서
뭐 예년의 추석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뛰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네. 뭐 하지만 이제 뭐 사과나 이제 배 같은 뭐 이런 제품들은 뭐 이런 과일들은 뭐 이제 보통 이제 명절 때가 수요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명절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과일류들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이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뭐 배추나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출하 물량이 점점 더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들은 추석 이제 한 3, 4일 전에 뭐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장을 보실 수 있는 비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러 네. 막 오고 있는데 문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 중엔 또 문자 확인 안 하거든요. 그쵸. 도착해 문자를 봤더니 이 은행에서 카드사에서 이제 어디에서 할인해준다, 어디서 할인해준다 이런 문자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딱 보고 느낀 건데 이벤트나 이 할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다행히 뭐 올 추석 같은 경우는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네네. 할인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재래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올 추석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추석 맞이 이런 할인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제 명절 행사를 하면은 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뭐 최대 50% 할인 행사 뭐 이런 행사들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포털 검색을 해보시면은 가까운 지역의 뭐 재래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저처럼 일하시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 네. 그 뭐 직접 가기가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을 것 그렇죠. 같고요. 요즘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동 구매해가지고 산지에서 공동 구매하게 되면 또 가격이 또 많이 저렴해진다고 그런 거 하던데요. 해보셨어요, 승 씨? 네. 저는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보고 사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과라든가 뭐 이렇게 생선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산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이제 용품들이 있는데요. 네. 뭐 그런 대검, 경우에는 사과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우체국 쇼핑 뭐 네.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가면 이제 산지 직송으로 해서 이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알뜰 장보기를 알려주는 사이트나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한국 이렇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네. 뭐 지역별로 이제 차례상 구입 비용을 이제 조사를 해서 네. 추석 차례상 비용이나 아니면 이제 가격 추이 정보들을 이제 이런 분석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차례상 구입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선물 세트 가격, 아니면 직거래 장터 뭐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비교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좋네요. 네. 좋네요. 자, 오늘 알려주신 내용 덕분에 우리 시청하고 계신 준마렐라 분들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네네. 알뜰 장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 우리가 추석하면 또 추석 선물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추석 선물을 마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네, 사실 뭐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뭐 누구나 이렇게 이왕 이게 선물할 때 뭐 좋은 거, 좀 더 이렇게 폼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네. 싶은 마음은 사실 당연한데, 근데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 특히나 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추석을 이제 맞이하는 마음이 이렇게 뭐 고향에 내려가는 걸 포기할 정도로 네. 예, 그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게 추석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뭐 비싼 걸 사기보다는 조금 이제 실속 있는 제품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선물이라는 게 사실 내가 받아서 싫은 거는 남들도 싫어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뭐 선물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제 돌린다라고도 네. 했는데 성금 씨한테 책 네. 선물에 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 보통 먹지도 못하는 예, 거. 마음에 안 드는 선물들이 이렇게 네네.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 막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활용품, 그렇죠. 뭐 샴푸 세트 뭐 이런 네. 것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제품들은 보통 이제 집집마다 뭐 쓰는 제품들이 그쵸. 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통조림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자취생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사실 요즘 이렇게 인스턴트를 또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만일에 그러니까 사실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 선물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품권을 그냥 드리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상품권 드리면 너무 좀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면 또 상품권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만 원, 만 원, 3만 원, 네. 5만 원 막 이러니까 아 이게 좀 그런 느낌 때문에 또 성의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상품권은 어떤가요? 네, 상품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게 그쵸. 해주니까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딱
받으면 되게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렇게 상품권만 주기보다는 네. 이왕 이렇게 전달할 때 뭐 조그만 이제 메모나 이렇게 편지 같은 거를 활용을 해보시면은 이왕 그 상품권에 나의 이제 의미나 이제 그렇죠. 이런 마음까지 담아서. 주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제 추석이 이제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틀 얼마 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추석 장보기 요령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 좀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알뜰 장보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네.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추석 때 맑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어떤 소식이요? 저희가 추석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배꼽이 네. 아마 저기까지 도망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희가 또 예쁘게 한복까지 그렇죠. 차려입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저희 주말에 라 추석 특집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추석 특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준마렐라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함께 할게요.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